문준영 씨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문준영 씨가 평창에 관련된 전시회에서 어떤 작품을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런 논란도 생기겠구나. 일단 바른정당에서 시작했나요 이거 처음에? 네, 바른정당에서 논평을 냈죠. 네. 평창 군민이 평창 미디어 아트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평창의 감자창고, 조원 저장고 등 6개 공간에 국내의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문준영 씨가 서리를 향한 비행이라는 인터랙티브 작품을 내놓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논평을 낸 거죠, 지금. 네. 에이씨.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바른정당이 아직 유감 표명 한 번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서도 아직 논평을 처리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분 참 논평 잘하시네요. 누구죠? 아니 근데 저게 무슨 평창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그 저기 다녀오셨어요? 아니 여기? 그게 아니라 러시아 선수단 그러니까 개별로 오는 선수단들을 응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 그 뭐 민주러시래 가지고 근데 그 일 때문에 그게 뭐 다 돈 내고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서 응원할 수는 없으니까 서포터즈 한 분들이 그 평창 간 김에 좀 응원도 하고 그 주변도 좀 둘러보고 이런 뭐 이벤트가 없을까 해서 그 주변에 보니까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하여간 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였더라고요. 주변에. 이거는 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그런 어떤 관 관련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석 원장님이 잘 아는 분이 미디어 운영위원회 강화문 1번가 우리 그때 가 1번가 예. 그거 재능 기부해준 분 있죠. 그분이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요? 요 평창 미디어 아트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예. 국내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걸 담당하신 분이 그분이고요. 아, 그 장 대표? 네, 장 대표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워낙에 문준영 씨가 실력이 좋으니까 재능 기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혜니 뭐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고. 근데 다들 그냥 재능 기부하는 재능 거예요? 기부하는 거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문준영 씨가 경기도하고 제주도에다가도 출품을 해요. 그래서 야당 광역자치단체장하고도 연관해서 일하는데 의혹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야를 넘나드나요? 아니요. 경기도와 제주도의 특혜, 원희룡 낭용 불특혜, 이거 좀 조사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황당하네, 워낙에 진짜.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간 불이익을 받을 불이익을 수 있죠, 받는 그런 거죠. 경우는. 계속 오히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네, 해도 근데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바른정당 논평은 우리가 또 사실은 가급적 한 놈만 팬다는 기조에 입각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만 주로 이제 그 설전을 펼치잖아요. 근데 바른정당이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또 저 유명 인사를 거론하면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노이즈 마케팅을 했는데 바른정당이 아직도 있나요? 이제 곧 사라질 정당이지만 미래당 아니, 가짜뉴스 진짜. 아 맞다 이 논평을 내고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당이 없어질 거니까 안 하는구나. 사실 이것도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죠 전형적인. 홍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들이 가짜뉴스를 막 양산하면서도 반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도 이런 시스템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행사가 하나 있으면 그 붐업을 위해서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막 다 참여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관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관행사가 10이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가 한 저는 100 정도 돼야 이게 그럼요. 붐업이 네. 되는 건데 요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대통령의 아들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로 이제 이 바른정당도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분들이니까 뭐 그나물의 그 밥인데 본인들이 주로 이제 자발적인 것보다는 관제동원, 뭐 관제동원한 그렇지. 뭐 강연을 통한 안보 교육을 빙자한 색깔 종북몰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극기를 들고 와서 뭐 방해 공작했던 것, 애국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 이런 거는 없는 정당이니까 그렇지. 늘 이제 특혜받고 일자리도 특혜받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상상력이 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총기 난사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지랄탄.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아니, 총기난사 상당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단어. 근데 이게 어떤 그 프로세스로 또 이제 전이가 됐냐면, 바른정당에서 이제 논평을 31일 날 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 사위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이제 청와대
반려견 이름하고 같다 하면서 또 털이 시비를 마루 걸고, 찡찡이. 예. 그거 이제 시비 삼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문준용 씨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실은 물론 뭐 대통령의 가족도 이제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제 관리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문제를 있는 것이냐 뒷조사하고 파내가지고 기사 쓰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매우 곤란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위의 직장의 이름까지 공개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뭐 이름이 동일하다. 연관관계를 맺고 이런 보도는 사실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제가 전에 그 대통령의 가족,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같은 사람조차도 제가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딸내미를 처음에는 그냥 정치 동네에 뭐 똘렁똘렁 행사 있으면 데리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내가 둘째를 낳고서는 이걸 안 그래야 되겠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족이나 특히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받는 것이 아닐 때는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다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는. 근데 그래서 정말로 명료한 이런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이런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칼이 언제 자기한테 돌아올 줄 모르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총기 난사예요.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는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거든요. 평창 붐업을 위해서 대통령 가족들까지 나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재능 기부 더구나.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 봤으면 이게 재능 기부로 하는 보수 없는 행사라고 하면은 칭찬해줘도 마땅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 이건 오히려 전혀 다른 것들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자 현재 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대통령의 딸은 정의당 당원을 하고 그 아들은 저 행사하는데 그냥 민간 행사에 재능 기부하고 그냥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퉁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까 좀 전에 홍준표 대표의 MBN 탄압이 사실상 MBN을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시청률을 높이는 계기가 된 거랑 마찬가지 바른정당에서 문준용 씨를 건드리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외려 더 높이는 거기에 또 기여하네요. 자, 대변인님이 네. 지금 너무 당장 긍정적으로 당사에 가셔가지고요. 손가락질 하면서 이걸 보도 매체에 나가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패러디 좀 뜨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좀 보도 좀 잘못하면 눈 탁 뜨고 나가 이런. 나가가 아니라 부스 빼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의 국정원이요. DJ 비자금 캐내려고 데이비드슨? 그 데이비드슨이 어디서 나온 작전명 했더니 DJ의 D에서 따온 거래요. 공중파와 종편에서는 데이비드슨의 D와 DJ의 D가 겹친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데이비드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왜 저걸 저렇게 표기를 했을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자, 데이비드슨의 D는 DJ를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참 마음이 아픈 게 옛날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비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선상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비드슨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었는데 어쨌건 그 이명박의 국제원이 DJ 비자금이 있다는 걸 캐내기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까지 뇌물을 줘요. 자료 달라고. 아니 미국 국세청 직원이가 처벌받았을까요? 이거 일파만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국세청에서 3차장 산하 대북 공작국에서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북 공작금을 통해서 미국의 국세청에 돈을 주고 어쨌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데이비드슨 작전명 암호명이죠. 이걸 이용해서 공작금을 전달했고 작전명 연원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털털 터는데 대북 또는 해외 공작금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에서 직접 로비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려 노력했다. 이건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지금의 자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다라고 얘기한 것과 대치되는 본인은 털털 털었다는 거죠, 이것을. 털털 털어서라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공작금을 사용하고 대북 공작금을 여기에 투입시켜서 미국에서 정보까지 다 얻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혹이 없다. 없다 비자금이. 이렇게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요, 이걸 좀 다르게 특별하게 봤거든요. 사실은 예전, 그러니까 DJ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주자가 될 때로 보면 그게 박정희 때잖아요. 그때에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DJ를 흠집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어낸 것이 안기부, 그 전에 중정, 이런 공작 정보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쪽 사람들 사이에는 뭐랄까 기정사실화돼 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입장에서 지금 촛불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민주정부의 씨를 말려야겠어. DJ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제 뭔가 흠결이 있는 걸 봐야겠는데 루머로라도 떠돌아다니는 DJ의 비자금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카톡에 보면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정도에 있는데 국정원이 이제 국세청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 그쪽으로 시켜가지고 파내다가 미국 국세청에까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에게 돈을 줬다 이런 건데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직원들도 사실은 팔 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흔적이라는 게 나와서 막 집요하게 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 시키니까 그 자금 받아다가 일부러 일했다는 표시로 국세청 직원한테 돈 건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그냥 써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지적했는데 날카롭게 저는 이제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뭐 하늘로 다니나? 우리 곰피디는 떠다니잖아. 전날도 신선이야? 부양에서 떠다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국회 앞에서 DJ 비자금 조사 촉구 1인 시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만원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이.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다라고 광주 항쟁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는 국정원이나 아까 중정이 모략을 했다는 겁니다. 예, 모략을 해서 이것을 SNS나 각종 사회 아까 루머라고 했죠. 루머를 퍼뜨린 저는 이제 모략으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회 소문을 떠뜨리는데 확대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군 사이버사나 국정원 내에 이 아이들이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지역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정치권에서 시간이 10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조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모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이것이 한간에 한 10년간 떠돌다 보니까 부산 지하에 금괴 600톤, 700톤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믿고 실제로 피켓을 만들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공작금을 전달하고 미국의 국세청에 로비까지 해가면서 자료를 뺐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넘어가서 하는데 이걸 몰랐겠냐는 겁니다. 제 말은 아까 곰피디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걸 빌미로 공작금을 회의로 빼돌려서 착복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바보처럼 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게 화가 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이 이명박이 휘하에 있던 인간들하고 이명박이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하고 나쁜 새끼들인지. 자, 이 데이비드슨 작전이 시행된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2009년 8월부터 12년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항변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작전이 시행된 거예요. 뒤를 캐는 작전이. 그만큼 자기들의 정권 연장이 시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든지 절대로... 마타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니들 뭐 이렇게 청렴해, 뭐 이렇게 고고해, 니들도 똑같잖아라고 논리를 피기 위해서 이거 작전을 핀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나쁜 인간들인 게 어떻게 그 고인이 되신 분을 상대로 해요. 살아계셨을 때 했으면 그나마 그러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군, 불법으로 했구나라고 이해하겠지만 정말 나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하고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이요 구속됐고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그 당시 국세청장입니다. 지금 피의자 전환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윗선, 이 세 명의 윗선을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신비님하고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밑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애들의 자수가 필요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마찬님이 얘기한 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주 좋은 얘기를 꺼냈는데요. 왜 돌아가신 사람을 살아생전에 돈도 받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던 두 분에 대해서 왜 이런 작전명까지 비밀 작전을 했는 거냐.
이 문제의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사회가 구성되는 철학들이 부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을, 그러니까 국민적 주류 철학, 국민의 주류 철학들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친미와 친일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토종이건 토종. 굳이 제가 두 분을 나누라면 민족적 보수주의자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보수 길을 갔죠. 민족적 보수의 길을 갔고, 민족적 진보 정치를 펼쳐나간 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한반도의 문제를 1순위가 통일로 잡았고요. 이 통일만이 한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든다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모티브로 경제 이론까지 다 만들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사람의 정신, 이 두 개의 철학이 주류 학문 또는 주류 철학, 주류 정치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막기 위한 고도의 계급적 공격이었다. 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 친일과 친미, 더 나아가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의 자립론을 막고, 더 나아가 민족적 통일을 가로막고, 그들이 긴장감을 조성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피아들이 뒤에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계급적인 접근에서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음해 모략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철학 또는 우리의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그다음에 새로운 민족주의들이 발전하는데 저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